남자들이 여자친구가 있을 때 함께 가는 곳 중에서 이제 파워스토어라든가 빵지순례 이런 거 친구들끼리도 파브스토어 안 가나요? 뭐냐에 따라 달라요. 슬램덩크 파워스토어 간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친구들이랑 성수동 가서 막밥 먹기 전에 파브스토어 몇 개 들리고 그다음 카페 가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약간 안녕하세요. 생활변화 담소의 3회 정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활문화관측서 연구원 김종민입니다. 저희 오늘은 2030의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혹시 요노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저 방금 보내주셔서 봤어요. 요로 아닌 요노? 네, 요노가 뭐지? You only need one이라고 요노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2030이 욜로 진짜 딱 한 번만 산다 해서 막 돈을 진짜 많이 쓰고 저희가 뭐 오마카세도 이야기했었고 뭐 파인다이닝, 호캉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제 진짜 가성비 소비를 많이 한다 이래서 요노족이 생겼거든요. 네, 종민 씨 동의하나요? 하나만 사라. 네, 똘똘한 그쵸, 집안채 좋은 거 약간 이런 하나만 느낌. 근데 사고. 저는 이건 항상 동의하죠. 아 그래요? 근데 이거를 네이밍을 별로 좀 동의를 안 해요. 맨날 막 오렌지 쪽, 파이어 쪽, 종종 만들기 약간. 그냥 한국인의 특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비 패턴, 바뀐 소비 패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큰 돈 안 쓴다. 명품 예전에 오픈런 그러니까. 하던 거 진짜 안 한다. 이런 이야기 맞아요. 많이 하는데 체감하시나요? 자료를 본 게 하나 있는데 외제차 소비도 많이 줄어가지고 외제차가 이제 또 보여주는 수단으로서 한국에서 많이 네. 활동을 하잖아요. 저희 그 차편 했을 때도 자동차 편 했을 때도 외제차라는 게 되게 벤츠 넘어서 이제 뭐 네. 간다, 뭐 포르쉐 이렇게 간다 이런 내용도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막 옛말이 된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그쵸. 그 예전에는 그냥 쉽게 샀던 것도 이제는 좀 고민을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예전보다 받는 금액은 더 늘으셨을 텐데 이제 연차가 쌓이면서 아니요. 어째서 그렇게 하지만 체감하는 돈은 아직 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체감하는 돈이 떨어졌어. 맞아요. 확실히. 그래서 2030이 소비를 하지만 명확히 하는 곳은 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돈 없다고 하고 막 가족들한테도 돈 없어서 돈 안 쓴다 이런 식으로. 부모님 용돈도 안 보내드리고. 네. 저도. 하지만 그래도 쓰는 곳은 명확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남녀의 소비는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너무 다르더라고요. 네, 제가 쓰는 곳과 종민 씨가 쓰는 곳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이런 걸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여자의 소비 먼저 이야기하자면 좀 대부분의 소비 시장이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것 같지 그렇죠. 않나요? 특히 마케팅을 하는 분야는 네. 더더욱. 저희가 주로 말하는 뭐 아이돌은 무조건 뭐 여자 시장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뷰티는 거의 약간 여자 쪽에 한정이고 패션도 남자 시장이 많이 컸지만 좀 주 타겟은 여성 소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 연관에서 2030 여성의 언급량과 증감률을 봤어요. 그래서 크게 봤더니 자기개발과 뭐 자기관리랑 운동 그리고 문화생활과 덕질, 여행 나들이 이렇게 4개로 나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자들의 소비는 좀 자기개발 관리와 문화생활 여행에 좀 많이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보면 서점 독서 필사 제가 전에도 이야기하고 서점 많이 이야기했는데 종민 씨는 정말 그쵸. 한 번도 체감하지 독서 못한다는. 무용론자. 네, 그래서 저 그 주변에만 봐도 정말 책을 많이 사고 그리고 요새는 필사를 한다고 제 친구는 만년필도 되게 여러 개 사고 그게 잉크도 비싸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는 책만 소비했는데 지금은 북 자켓이라는 것도 사보고 막 북 커버도 사보고 좀 취미를 하게 되면 취미를 위해 뭔가를 사는 게 영역이 넓어져서 딱 거기에 돈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는 키링도 눈에 보이는데요. 덕질 종민 씨 키링 한번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혀 없고 제가 이따가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이 G세대 트렌드를 남성 트렌드만 따로 조사한 게 있는데 거기서도 얘기를 하는 게 키링 같은 거는 거의 사지 않는다. 남성들이 그냥 G세대 남성들도. 그러니까 종민 씨는 근데 또 있죠. 위세계 아이돌 키링이 있죠. 진짜? 놀랍게도 종민 씨 있긴 하죠. 생각해보니까 있는데. 덕질 근데 그걸 또 가방에 달고 다니진 않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 거리 다녔을 때도 여자들은 정말 귀엽고 큰 키링을 다는 걸 많이 봤는데 남자들은 그렇게 크지 않고 확실히 아기자기한 액세서리가 뭔가 남성적인 느낌이 많이 들지 않죠. 보통 그런 걸 피규어로 구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이제 딱 벽장에 깔끔하게 전시해 놓는 그런 걸 더 선호하시고. 그런 거죠. 귀엽다는 목적으로 소비를 해본 적이 없는. 그게 많이 흔치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 이제 또 나중에 또 이따가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그런 게 확실히 좀 뒷받침되는 것도 있다. 그리고 또 자기 관련 운동에 마라톤이나 뭐 배드민턴 이런 것도 있지만 시술 홈케어가 요새 정말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다이소가 그걸 좀
좀 크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올리브영에서 이것저것 샀다면 지금 다이소 가서 막 팩도 사고 이러는데 이것도 체감은 못 하시니까. 시술은 딱 하나 체감되는 게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네. 자기 관리 편에서도 남성 그 뷰티 편에서도 다뤘듯이 레이저 제모 요거가 이제 좀 중요해요. 그래서 포인트가 있고 남성들은 어떤 네. 그거에 대한 확실한 포인트가 있고 이 포인트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소비로 하는 건 조금 더 여자들인 것 같아요. 여행과 나들이에도 뭐 가족여행, 유럽여행도 있지만 혼자 여행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민 씨는 혼자 여행 가보셨나요? 저는 혼자서 어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요거는 이제 저 그런 어떤 레퍼런스가 많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빠니보틀이라든가 여행 유튜버들이 혼자서 다니는 거 많이 있으니까 남성분 오히려 저는 이게 여성 트렌드에 굉장히 놀랐던 게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안전하지 않은 국가들도 많이 있으니까 오히려 여성분들이 혼자 다니기엔 더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남성분들이 그런 건 좀 더 자신감 있게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요게 뜨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여행을 가는 걸 되게 좋아해서 저도 혼자 여행 몇 번 가보고 콘서트도 저 이번 주에 혼자 가거든요. 대구로. 내가 뭔가 재밌고 내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쉽게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여성들의 소비 특성은 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좀 어디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전시를 본다거나 이런 게 많고 그다음에 취향을 좀 발견하려고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도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가고 뭐 영화도 보면서 취향을 발견하고 이런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뭔가 전반적으로 나를 위한 소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원문에 보시면 소비를 80만 원 했는데 공과금 50만 원, 덕질 15만 원, 식비가 8만 원이래요. 와. 교통비가 7만 원인데 덕질을 15만 원을 쓴다. 그래서 덕질이 생각보다 비중이 큰 것 같은데 매달. 와. 덕질이라도 해야 삶이 재밌다. 이분은 심지어 되게 적게 쓰는 걸 거 아니에요. 많이 쓰게 느껴졌는데 와 대요. 이게 시각 차이인가? 콘서트 한 번만 가도 막 15만 원이 달에 한 번씩 날아가는데 대단한데? 그러니까 그래도 다른 분도 라이트한 덕질한다고 생각했는데 MD도 한 100만 원 산 것 같고 콘텐츠 비용도 20만 원 쓴 것 같다. 그래도 1년 내내 덕질로 행복해서 좋았다. 이렇게 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딱 들으면서 느낀 게 보통 남성분들도 덕질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원타임 소비가 더 큰 거 같아요. 작년에 네. 이제 페이커 선수 그 명예전당이라는 어떤 시스템 그게 있어가지고 특별한 최초의 그 e스포츠 어떤 그 상품을 내놨어요. 그 상품이 이제 게임 스킨 아바타 바꾸는데 근데 그게 50만 원 정도인가 했거든요. 네? 그게 비싸긴 비싸잖아요. 하네요. 근데 이게 한정판이고 하니까 그거에 이제 한번 이건 진짜 지를만하다. 이렇게 해서 딱 원타임으로 되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여기에 쓴다라는 게 있고. 하긴 스포츠 스타를 만약에 좋아해서 막 매번 나오는 유니폼 사고 네. 막 머리띠 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매번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제 주변은 야구 덕질을 시작해도 머리띠도 사고 진짜요? 유니폼도 사고 거의 콜라보한 가방도 사고 약간 응원봉도 이런데 야구가 뭐 돈을 많이 쓰는 취미냐 그냥 시즌권 하나 사고 굿즈 몇 개 사고 직관 티켓 사고 이거밖에 안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그 경험한 것을 또 가지고 싶어하는 거기 맞아.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의미부여하는 반면에 이제 남성들의 소비는 어떡할까? 남성들의 소비는 어떠할까를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기본적으로 남성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자산 형성에 대한 굉장히 본능적인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핵심으로 깔고 가고 일단 저축에 대한 약간 생각이 굳이 제일 저축이 먼저? 아니라도 남성분들의 어떤 자산 형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리스키한 코인 막 이런 쪽으로 가. 또 당연히 저축이 기반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돈 덜 쓰기. 상대적으로 돈 덜 쓰기도 있고 그래서 일단 키워드로만 요약하자면은 투자, 게임, 차, 운동 이게 이제 핵심 코어 4개고 그 나머지가 이제 조금 실내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인터넷 방송이나 2D 이쪽 게이지로 가시고 그쵸 제가 그런 계획이고 이제 바깥 활동을 더 좋아하시는 분은 패션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그 2022년 설문조사를 가져왔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남녀 간에 전혀 다른 오락 휴식 행태를 보인다. SNS 활동, 사진 촬영, 맛집, 뭐 카페 탐방, 뭐 쇼핑 이런 모든 거에서 여성이 우위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근데 남성에 가까운 걸 요약해 보니까 뭐 게임이나 음주 뭐 이 정도다. 굉장히 단순하죠. 이거는 약간 전체 설문조사 약간 전체 연령이라고 치면은 그러면 G세대 90년대생보다도 조금 더 어린 G세대들은 어떤가? G세대 리포트를 보면 남성 소비의 핵심이 좀 전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트렌드에 별로 관심 없어서 트렌디한 대중문화 소비는 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키링이나 굿즈라든가 이런 거에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덜한 경향이 있고 여전히 투자, 운동, 게임에 관심이 많거든요. 소비 항목을 보면 이게 이제 그 특징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이게 G세대 남성들이다 보니까 패션에 대해서 소비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 투자, 운동, 게임보다도 위에 있더라고요. 정말 자기
표현? 자기 취향과 표현하는데 더 그쵸. 젠지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패션이 아무래도 좀 더 중시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소셜상으로도 여러 번 이런 주제를 다뤘을 때마다 나왔던 키워드들이 이게 코인, 카푸어, 헬스 이런 키워드들 다 한 번씩 회차에서 다뤘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게 이제 남성 발화로부터 나온 거니까 전체적으로 키워드를 요약하면은 네. 투자, 게임, 차, 운동이고 여기서 이제 인터넷 쪽으로 가시느냐 아니면 바깥쪽으로 가시냐에 따라서 취미를 좀 어디에 더 두느냐? 예. 아 근데 그 걸그룹도 좋아하는 사람 있고 오히려 영화를 좋아하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대중문화 소비를 별로 안 한다는 게 좀 상대적으로 신기해요. 그 어떤 이 남성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 게 마음가짐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돈을 쓰는 것보다는 약간 돈을 어떻게 벌 거냐, 어떻게 모아서 이걸 불릴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저는 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적으로. 아 그럼 지출에 대한 관리보다 그런 불리는데 관리를 더 많이 하는? 좀 약간 그런 이것도 좀 신기하네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왜 그러냐? 예전에는 일단 이제 당연히 결혼을 위해서 다들 결혼했으니까 돈을 모으고 그 소비를 안 했잖아요. 네. 요게 굉장히 컸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마음이 좀 남아 있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도 이 자료를 좀 준비하면서 본 게 상대적으로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더 낳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저희 세대잖아요, 딱. 그 결혼을 한다는 건 지금 결혼한 사람들은 네. 설문조사에 포함이 안 될 테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세대를 대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설문조사 결과를 교차 검증해봐도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결혼 의향이 좀 더 대한 높고 의지가 더 있다. 네네네 자녀를 낳고 싶어하는데 근데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이 경제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부담이 아직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인터뷰 결과 설문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럼 왜 그렇게 그럼 경제력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건가? 과거에서 지금까지의 답변을 다 모아봤을 때 실제로 여성들이 좀 남성의 경제력을 많이 보더라 결혼 시장에서 그런 게 첫 번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여성들이 그걸 보는 것 이상으로 남성들이 여자들이 더 많이 경제력을 중시하지 않을까라고 약간 게싱하는 경우가 많더라. 추측으로 일단 그럴 것이다라고 하고 더 돈을 모으는 거네요. 경제력이 여성들 1순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중시하는 경우 여성들이 실제로 중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거라고 일단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약간 저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본능적인 불안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에 대한 본능적인 불안인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 2009년 기사 중에 되게 핵심을 짚은 내용이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는 미래에 대한 고민 때문에 문화생활을 안 하고 직장 다니면서는 잦은 회식 혹은 뭐 주택 마련에 대한 고민 때문에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떤 소비에 관심을 별로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서 왜 여성이 문화 소비의 주도자이냐? 남성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력을 갖추고 자산을 형성하는 거에 대한 약간 근본적인 불안이 좀 있다. 근데 좀 신기한 게 저나 뭐 저의 친구들도 2030 여성들도 뭔가 그런 가능성은 있겠죠. 뭐 결혼이나 그런 걸 생각해도 돈을 모으긴 하지만 이걸 위해 지금은 그쵸. 소비를 안 한다라는 생각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들이 그게 훨씬 강한 것 네, 같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안 쓰는 건 아닌데 그걸 위해 좀 덜 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막 그래서 다 종합을 해봤을 때 남성들이 소비를 대중문화 시장에서 좀 덜하는 게 맞는데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확실히 연애를 하면 많이 한다 이런 원문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좀 체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자들이 또 그러면 연애하면 좀 달라지나 했는데 네. 제가 주변에 막 물어봤더니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종민 씨는 그럼 아예 연애를 하면 소비의 폭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나요? 네, 제가 굉장히 또 재밌는 걸 가져왔죠. 남자 입장에서 여자친구 플러스 함께 플러스 가다의 연관어를 뽑아봤을 때 이제 키워드가 재밌게 잡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맛집이라는 키워드가 높고, 그러니까 먹는데 좋은 곳에서 먹는데 이걸 시간을 많이 쓰고, 두 번째는 여행, 먹고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간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성들이 아까 경험을 중시하고 맞아요. 이런 소비 성향이 좀 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그런 만나서. 키워드가 위에 이제 잡히는 걸 볼 수 있고 그 아래 조금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뭐 바다라든가 뭐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다 여행의 신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뭐 산, 공원 이런 거는 또 같이 뭔가 액티비티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이런 건 좀 남성분들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도 같이 들어요. 저도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좀 그런 원문을 찾아보니까 확실히 식비가 정말 많이 늘었다. 그쵸. 많이 먹으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많이 먹기도 하고 또 같이 맛있는 먹어야 걸 되니까, 맞아. 먹기 위해서 막 많이 가고 카페도 원래 뭐 친구들끼리 빵지술래 갔는데 더 남자친구랑 가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성심당 가서 같이 여행 겸 그렇게 먹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래서 일단
식비와 카페를 정말 많이 정말 가고 많이. 그 다음에는 함께 할 수 있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여자들은 경험을 중요시하니까 혼자 하거나 친구들이랑도 할 수 있지만 더 같이 하면 뭔가 범위도 넓어져서 같이 뭐 직관을 간다던가 맞아요. 아니면 같이 뭐 게임을 해본다던가 그런 PC방을 가는 것도 생기고 문화생활도 좀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연관어 중에서 포토존이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파워스토어. 네, 그쵸, 정확해요. 네. 남자들이 여자친구가 있을 때 함께 가는 곳 중에서 이제 파워스토어라든가 빵지순례 이런 거 남성들은 보통 혼자서 잘 안 가지 하거든요. 않고 하긴 남자들 친구들끼리도 파워스토어 안 가나요? 뭐냐에 따라 달라요. 슬램덩크 파워스토어 간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친구들이랑 성수동 가서 막밥 먹기 전에 파워스토어 몇 개 들리고 오. 그다음 카페 가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약간 뭐 와. 슬램덩크 면 간다 그쵸. 약간 이런 거군요. 저는 이제 자주 만나는 남자애들 모임 기본 루틴이 일단 만나서 보드 게임을 같이 하고 PC방을 가고 저는 이제 술 먹는 도파민. 그런 그쵸 이제 좀 더 게임 중심적인 모임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같이 빵지술래 이거는 정말 안 붙는 키워드가 아닌가. 되게 어쨌든 제가 좀 들어본 바로는 목적이 정확한 것에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한 포인트예요. 너무 그래서 완벽해. 같이 보드 게임을 한다던가 네. 진짜 관심 있는 곳에 가서 소비를 한다던가 네. 이런 경향이 좀 크네요. 그 여성 소비의 특징이 경험을 중시하고 나를 위한 소비를 하고 취향을 발견하고 이런 게 중요했다면 남성 소비의 특징은 어떤 사회적 성공과 좀 관련이 있는 그래서 목적이 굉장히 뚜렷해야 되고요. 그러면 게임에서 이기는 것도 사회적 성공인가요? 그건 이제 약간 좀 다르게 보는데 저는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 가능한 게임이 딱 자기가 컨트롤하는 대로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약간 자기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마지막 하나는 팀워크도 가능하고 혼자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속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팀워크라는 건 친구들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할 수도 팀을 이뤄서 할 있고. 수 있는 그런 거고 또 혼자서 약간 고독하게 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있어야 된다. 팀워크를 신기하네요. 중시하니까 운동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새 2030 돈을 안 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돈이 없어.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종민 씨는 어디에 가장 많이 줄인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가성비 취미를 보통 남성들이 찾는다고 보통 알려져 있잖아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는 좀 더 가성비 소비를 한다. 실제로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졌을 때 가성비 소비를 어디에다 할까 좀 찾아봤거든요. 남자 플러스 취미 플러스 가성비라는 연관어랑 남자 플러스 취미 그냥 비교해봤어요. 가성비 취미랑 그냥 취미를 비교했을 때 1위로 잡히는 키워드가 이제 친구, 2위 운동인 것도 공통 동일해요. 그러니까 친구 운동은 어떻게 보면 가성비이기도 있든 하고 없든. 이때는 친구 운동 그냥 스테디하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3위부터 달라지는데 가성비 취미에 여행이라는 게 좀 들어가 있는데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성비 여행을 간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어쨌든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때 그래서 여행 자체가 사실 가성비가 있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냥 남자 플러스 취미의 3위에 있는 게 연애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이걸 해석을 하자면은 연애는 가성비 아님이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가성비 취미에는 순위가 없고 일반 취미에 일반 연애가 취미에는 순위가 연애가 있다는 있다. 것은 연애는 가성비 취미가 아니라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은 연애를 하면 돈을 쓸 곳이 많아진다라고 은연중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을 안 쓴다는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졌다는데 그래서 연애를 안 하는 건가? 왜냐면 연애는 돈 나가는 곳이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또 가성비 취미에 나오는 키워드가 재밌는 게 유튜브가 있고 그냥 취미에서는 게임이 나오거든요. 그냥 게임 안 하고 그냥 본다고요? 정확해요. 게임은 그렇게 돈이 드는 취미가 아니지 않나요? 그게 진짜 신기해요. 게임 자체가 애초에 가성비 취미인데 그 안에서 더 가성비로 간다는 게 실제로 제 또래 보면은 요새 게임보다 게임 방송에 시간을 더 많이 쓴다고 말을 하는데 이제 돈을 모으는 시기이기도 하고 사회 초년생에서 얼마 안 지났으니까 고물가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게임을 사서 하는 것보다 게임을 보는 쪽으로 조금 더 옮겨가고 피곤하잖아요 일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제 게임할 기력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런 니즈가 딱 맞물려서 게임보다도 게임 보는 쪽으로 가버렸다. 근데 일단 해봐야지 약간 그냥 보는 거는 좀 너무 하고 싶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그럴 때 오히려 이제- 게임 영상을 더 많이 본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쵸. 그럴 때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딱 게임 영상 보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졌어. 컴퓨터 딱 켜 앉아 한숨 한번 쉬고 딸깍딸깍 몇 번 하다가 그냥 다시 들어서 누워서 이제 보는 그 아무것도 마음에 안 부담이 하고 싶은 생기니까 거 아니에요? 마음에 그쵸. 이 지배력으로 자기가 이겨야 된다는 옛날만큼 안 되는 부담감에 거죠. 옛날만큼 안 되는 자신의 그 떨어진 피지컬과 그 근데 이 종민 씨가 말한 내용이 덕질에서도 가성비 덕질이랑 키워드 보셨나요? 그런 게 있나요? 네, 가성비 덕질이라고 해서 요새 가성비 덕질이 대세던데 덕질 방법이 옛날에 비해 양극단으로 가는 것 같아. 앨범도 한두 개만 사고 콘서트 가는 가성비 덕질 아니면
일단 이걸 가성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면 통장 다 갖다 바치는 그 코어로 나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덕질에 연극하다. 그리고 사진만 저장하는 가성비 덕질을 하기도 한다. 이건 진짜 가성비 이런 인정.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그래서 인정. 이거 가지고 또 정말 막 프리 2,000프리 타면서 어떻게 가성비 덕질을 할 수 있냐, 그건 덕질이 아니다, 그쵸.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좀 줄일 수 있지 않냐, 뭐 콘서트만 가고 앨범만 사고 막 예전처럼 막 포카를 위해 이렇게 안 하는 것도 가성비 덕질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성비 덕질에 대한 담론도 정말 크거든요. 진짜 클만한데. 네, 이거는? 그리고 네. 그 종민 씨가 말한 것처럼 열심히 했더니 갑자기 사회적 물이 일으켜서 그래요. 그럼 현타 얼마 이거 돈 옵니까? 갑자기 똑같은 취미네. 시세도 다 떨어지고 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가성비 덕질이 정말 요새 좀 화두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그 여성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가성비를 했더니 가성비가 뜨더라고요. 근데 또 어디에 가성비를 쓸까 해서 보면은 소비를 줄여도 뭔가 패션이나 그런 부분, 패션, 뭐 뷰티 이런 식비, 오히려 내가 사는 생활비는 줄이고 자기 개발이나 뭐 문화 생활은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좀 밥 안 먹고 좀 덜 먹고 하면 되지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좀 하는 소비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신기한 그거. 네. 그러면 좀 소비가 반전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나요? 소비가 반전된 부분이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막 예전에는 남자가 많이 하던 소비였는데 지금은 여자가 하고, 여자가 하던 소비를 이제 남자들도 하게 되었다. 이런 건 없나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전 남성 입장에서 가져왔는데 뜨는 키워드 4개를 가져왔어요. 뭐냐면은 요리, 요가, 그리고 필라테스, 자기관리. 근데 필라테스는 한창 떴다가 조금 지는 추세라서 사실 기억하시는 게 요리, 요가, 자기관리인데요. 이 요리라는 건 아마 흑백요리사 열풍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좀 관심사가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요새 좀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남자들 또 요리하는데 좀 자기가 해먹고 자기가 맛있는 거 해먹는 거에 되게 효능을 느끼고. 아니 저는 이게 좀 옛날에 그 한창 셰프 열풍이 있었을 때 있는데 그 냉장고를 부탁해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때도 이제 요리하는 남자에 대한 어떤 맞아요. 멋있는 그런 이미지 있었는데 그게 저희가 자취생으로 보는 그런 일상 요리하는 남자 이런 느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은 요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도 요리하고. 거기서 좀 더 디테일에 들어가서 취미의 영역으로 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상승하는 키워드고 또 이제 요가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하는 키워드인데 이거는 약간 필라테스가 한 번 떴다가 살짝 지고 요가는 꾸준히 상승세가 보면은 이런 어떤 밸런스를 잡고 신체의 어떤 좀 자세를 교정하는 이런 운동에 대한 니즈가 어쨌든 꾸준히 상승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명상이고 좀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운동들도 많아진 거 아닌가? 예전엔 진짜 헬스 이런 그쵸. 것이 좀 더 대중적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운동들도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자기 관리인데 자기 관리 쭉 뜨는데 자기 관리의 연관어를 보면 이제 뭐를 관리하냐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딱 뽑아 보면은 일단 피부 관리가 굉장히 중시하고 피부 관리라는 게 뭐 대단하게 피부에 뭔가 광을 보탠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깔끔하게 그쵸. 관리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옷 스타일. 저희가 이제 지세대일수록 그런 패션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여기에 딱 이 키워드가 반영. 근데 이게 좀 패션은 반전됐다고 하기가 애매한 게 옷은 다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관리에서 옷이 등장했다는 건 저는 자기 관리가 뜨고 있는데 거기에 옷이 있다는 거는 남자들이 자기 관리할 때 자기 관리 측면에서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그냥 평상시 출퇴근할 때는 뭐 정장 입거나 아니면은 그냥 비즈니스 캐주얼 입거나 근데 이제 중요한 자리 갔을 때 또 정장 입거나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평상시 다닐 때도 좀 깔끔하게 자기 관리해서 입고 좀 스타일도 좀 챙기고 해라. 그거를 약간 기본적인 자기의 상태를 올리는 그런 형태의 패션으로 간 거는 좀 괄목할 만한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하자면 반전된 부분은 저도 운동 측면에서는 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요가 필라테스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러닝도 러닝 많이 진짜 하고 수영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러네. 그때 기기를 좀 많이 사는 것 같거든요. 막 가민 같은 기기도 사고 네. 더 좋은 뭐 자전거를 산다던가 이런 식으로 기기를 좀 갖춰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좀 헬스나 뭐 러닝을 하면서 배운 것도 있겠지만 IT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고 해야 되나? 맞아, 그런 사람도 그래서 있어. 2030 연관 기기를 봤을 때도 뜨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가볍게 했다면 이제는 그런 식으로 운동도 좀 더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기기를 사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확실히 헬스장도 사실 원래는 약간 굉장히 남성적인 맞아요. 영역이었는데 이제 여성분들도 많이 오시고 거기에 패션도 도입되고 그런 것 자체가 좀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운동 시장이 더 커졌나?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산수장 가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산에서 그냥 네, 헬스장에서 다 같이 다 녹슨 그 만나니까. 그리고 저는 약간 연애할 때 돈 쓰는 남녀도 보고 그냥 각자의 돈 쓰는 거 어딘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원문이 가장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돈이랑 시간, 연인이든 친구이든 뭔가 부모님이든 뭐 취미든 사랑이 기반인 것 같다. 뭔가 진짜. 돈 쓰는 것만큼 사랑하는 거다는 아니더라도 사랑하면 돈을 쓰게 된다. 그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한테 돈 쓰는 거 하나도 안 아까운 것 같은. 근데 저도 약간 취미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깊게 보거든요. 그래서 취미에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서 뭔가 사랑하면 그냥 많이 쓰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공감하고 이게 약간 그 각자의 그 경제력은 다르지만 그 안에서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씀으로써 그 마음을 표현을 해서 그게 애정이 그쵸,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키워드를 보면은 돈 없어서 연애 못한다. 남성들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연애라는 게 돈을 써야만 하는 영역이다 라고 맞네. 생각을 하는 걸 보면은 어쩌면 반대로 사랑해서 돈을 쓴다가 아니라 돈을 써서 사랑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게 아까워서 연애를 안 하는 연애를 안 건가 하는 거 그런 아닐까. 생각도 조금 뭔가 소비로 드는 것 같기도. 시작해서 연애로 끝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소비로 시작했는데